6회차입니다. 그러면 63페이지부터 펴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또 한 번 다시 복습. 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공부 안 하거든. 봐봐. 6회차. 첫 번째 볼게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요. 그리고 아는 단어가 나왔어요. 극히 열악. 그래서 과도하게 밀집 보는 순간 그래 너라도 마치자. 뭐라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눈 떠. 다 왔어 이제. 그리고 뒷부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지. 정의 자체가. 그렇죠? 그 얘기. 두 번째 봅시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물어봤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 됐죠? 63 가운데 위에 써있죠. 공공재건축, 시군 등 재개발, LH 등의 시행자일 것. 건설되는 주택 전체 세대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분 제외한 주택의 해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하라 이 얘기입니다. 50%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공재건축은 시장군수 등 LH 등의 시행자일 것이고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을 고려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63페이지 위에 눈길 좀 주면서 봐. 눈길 내가 보고 있어. 보나 안 보나. 중요해. 알았죠? 책 펼쳐놓으라니까. 됐죠?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나와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작.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유치원 안 들어가요. 뭐지 이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63페이지에 있죠. 봐봐요.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은근히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시행 방법에 대한 거, 이것도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한 것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의 시행 방법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리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두 가지 물어본 겁니다. 63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뭐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리처분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은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아니야. 그건 재건축이지. 그리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되고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도 되며 수용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지? 그렇지. 혼용도 알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은 혼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은 시작.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데 재건축의 관리처분은 주택 부대복리에 그렇지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전체 연면적이 얼마? 30% 이하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다 잘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내용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기본계획 관련된 거니까 책 좀 넘겨서 어디 페이지 6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봐요. 그러면 6번 문제를 봤더니 키워드를 어디다 잡아야 될까? 정비 기본계획. 이게 탁탁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물어본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그죠? 그러면 65페이지 있겠지 왼쪽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없어. 관할구역에 대하여 정비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50년이 어딨어? 50년 동안 갇혀 있고 싶어요? 10년 단위야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가 누구일 때? 대도시
아닌 시, 대도시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도시 아닌 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본 계획은 얼마?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검토하여 반영해줘야 한다. 요거 나올 때 가장 많이 물어본 지문은 뭐다? 대도시 아닌 시로서. 그렇죠?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기본 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물어봤었죠.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안전진단. 65 오른쪽 위에 있겠죠.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내용이 있는데 다른 법에서 이미 받은 등급이 D등급, 2등급일 때. 다른 법에서 이미 받은 등급이 뭐라고? D등급, 2등급일 때 제외할 수 있다. 전 이것도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넘어가시면 60 몇 페이지? 6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일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봐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럼 봐요. 지정권자를 정할 때 주의할 건 별다른 말이 없으면 특시, 특도, 시구는 정비계획 직접 만들어서 정비구역도 직접 정합니다. 하지만 특광의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광에게 지정 신청하죠. 어디? 66 왼쪽 위. 국장도는 여기는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발법과 다르니까. 동네 사업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리고 정비구역의 누구는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별시력은 특광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아까 한 그대로. 특별시장이 종로구청장한테 야 이럴 수는 없잖아. 가오 안 나오게. 아까 했지? 여러분 다 농담한 것도 다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야. 다 그게 하나의 단서야. 북마크고. 해봐. 집에 가고 싶어? 나도 그래. 배고파. 봐봐. 그 다음에 65페이지, 66페이지 왼쪽 밑에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세 가지, 둘 이상으로 분할,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접하지 아니했다면 결합. 분할, 통합, 결합. 시작. 분할, 통합, 결합.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정비구역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10번 지문의 포인트는 뭘까? 해제하여야 한다가 포인트겠네. 시작.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림책 어디? 67페이지 왼쪽 위에 해제하여야 한다. 아까 뒤에 나왔던 준공인가되고 해제 간주항하고는 달라. 지금은 앞에 사업이 지연돼서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서? 심의 거쳐서.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의 지문은 꼭 뭐를 봐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난지까라 난지마다 됐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종합 설립의 인가부터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와서 몇 년이어야 돼? 그러면 3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해제해야 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럴 때 추진위 구성 승인과 조합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봐. 뒤에 사업이 끝나 해제된 거는 존속에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무산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비교되겠지? 그 얘기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조합을 만드는 걸 물어본 거네. 조합 만드는데 동의받는 걸 물어본 거야. 조합을 만드는데 동의받는 거. 그러면 60 몇 페이지? 70페이지. 70페이지 오른쪽. 아까 기출 받던 거죠. 그럼 조합 만들 때 동의요건인데 뭘 물어봤냐면 재건축이랍니다. 그럼 재건축 나오면 동의 어떻게 이해하라고? 단지가 아닌 건지 단지 안쪽에 있는 건지. 그럼 단지가 아니라고 했지? 그럼 기출과 똑같이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 단지가 아닌 거니까 2분의 1은 재개발이고
이해가 가셨죠? 어쨌건. 그래서 이게 4분의 3, 3분의 1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키워드 찾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하는 것처럼 키워드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어. 됐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뭐다? 12번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조합에 대한 부분에 임원의 자격 요건. 70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겠죠? 71페이지. 71. 그럼 뭐야? 선임일 직전 임원에 대한 부분이야. 임원. 선임일 직전 정비구역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얼마? 1년 이상일 것. 그러면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을 몇 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또는이죠. 동시만족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합장 1명과 이사감사를 뭘로? 임원. 키워드는 뭐야? 임원이란 말이 맞냐가 포인트지. 임원을 둔다. 그럴 때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준공인가시까지? 관리처분 계획. 또 기억 안 나?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거주해야 한다. 상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겠고요. 13번입니다. 그러면 총회 대의원에 관련된 거 72페이지. 13번. 임원과 대의원 관계죠. 13번. 정 가운데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대의원으로 보고, 그 다음 조합장이 뭐지?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거든. 참 잘 뜨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특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존재할 수 있어서 대의원 될 수 없다는 점. 앞부분은 신설된 거,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 된다면 대의원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14번 포인트 뭘까?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어디? 72 오른쪽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시공자 선정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누가 시행자니? 한 번 더. 시공자 선정 나오면 꼭 기억할 거. 누가 시행자니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대.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뭐다? 인가. 간단히 말하면 사업 시행 인가지 뭐. 그렇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뭘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었다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지? 뭐라고요? 조합이었다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은 수의 계약. 이해갑니까? 그 얘기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사업 시행 계획. 넘어가시면 76페이지. 됐습니까?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다 했습니다. 봐요. 그러면 15번도 완전 중요하죠. 15번도.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돼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나오는 거야.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은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그다음 국민주택 규모주택의 건설 계획, 임시거주시설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이 있는데, 첫 번째 32의 문제, 임대주택 건설계획 제외는 재건축 사업 제외.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은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외. 요게 나와야 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외. 뭐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계획이. 그 다음 16번. 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장 순으로 어떻게 한다고?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우선 인수. 그런데 시도시군구장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도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원조문입니다, 이게. 그죠? 하지만 주의할 건 뭐가 되어지냐면 LH 등이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는 아니라는 거. 작년 기초였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거기 어디 있다? 76페이지 오른쪽. 됐고요. 그 다음에 17번부터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럼 넘어가시면 페이지 80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왼쪽 밑에 있겠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기 위할 때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가 되고 나서 120일 이내에 일단 통지한다고 했어요. 토등소에게 통지하고 뭐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분양 공고에서 분양 신청을 받아요. 80페이지 왼쪽 중간 끝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뭐? 재개발. 난 이 문장 나와야 한다고 봐.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분양 공고 통지 필요 없다. 다 지 건데 뭘? 다 내 것이다. 뭐 하려고 공고를 하겠느냐. 그 얘기죠. 됐고. 그 다음 18번 작년 기출 그대로 반복됩니다. 80 왼쪽 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다음 날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과 권리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줘야 한다. 저는 또 나온다면 이게 작년 문제니까 17번이 더 중요해 보여요. 차라리 17번. 됐죠? 항상 그거 아세요? 범인은 범행장을 쓰고 와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은 작년 나왔던 문제를 보고 그 주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변 나와 분명히. 17번 괜찮아. 됐죠? 그 정도. 그 다음 19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입니다. 철거. 관련된 부분은 어디? 8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언제 철거해야 한다? 철거 시점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게 첫 번째 효과. 다만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뭐라고?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 등의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당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철거할 수 있다. 됐죠? 하지만 그럴 때 뭐다?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리 의무 영향을 준다면 죽어도 그 안에 있을 거다.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들 얘기했었죠.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는 영향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20번 준공인가 82페이지 오른쪽 위에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고시 있은 날 봐봐 다음 날 해제 간주. 이건 사업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 한다면 언제? 이전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 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좀 더 안정됐을 때 해제 간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야. 좀 더 나중에. 준공인가 나중에가 이전 고시잖아.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정비구역의 해제는 무엇에?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 지연됐을 때하고는 다르죠. 위에 지문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 됐어. 다 했어, 이제. 그리고 그 절차, 82 오른쪽 위,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시작.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뭐예요? 대지 확정 측량하고, 시작. 대지 확정 측량하고, 뭐 한 다음에?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요. 분양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정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뭐하고? 통지하고 대지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이게 원조문이고 이것도 기출이었어요. 순서 정하는 거. 됐습니다. 마지막 지분형 주택의 공급에 대한 거 또 나왔죠? 어디? 81페이지 오른쪽 밑에입니다. 지분형 주택.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다?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지분형 주택 공급.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 다 되는 거 아니야. 시행자가 LH 등일 때만 가능한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시행자가 LH 등인 경우 분양 대상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형 주택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지분형 주택에 대한 공급의 규모는 얼마? 85이야? 60이야. 오, 단호한데 60이야. 그렇죠. 85이 아니고 공동 소유 기간은 뭐가 된다?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자가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장정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의 내용 등을 봐서 우리가 내용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everybody, 정비사업 라스트. 정비사업을 진행하자. 뭐부터 하자고? 정비 기본 방침을 국장이 만들어주자. 그 다음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 만들고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통과한 다음에 서울시 일부 요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됐으니까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그리고 시행자가 누군지 보는데 조합을 봐야 되고 조합의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 시공자를 뽑고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각종의 뭐를 건축하고 그리고 내용에서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할 때 철거되기 전 가격 정리해서 관리 처분계획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철거한다. 그리고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하면서 등기치고 마무리한다. 이 순서 좀 외워요. 오늘 숙제.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